아버지 묘 앞에서 개가 미친 듯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것,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온 진실을 한 마리 개가 밝혀낸 가족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초봄의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이강수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을 열었습니다. 배거리가 천천히 뛰어내렸지요. 순백의 털을 가진 진돗개였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뒷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가자. 강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배거리는 꼬리를 내린 채 그를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수는 오늘 처음 묘지를 찾았습니다. 장례식 때도 감정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와야겠지.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묘지는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강수는 가파른 길을 올랐습니다. 배거리는 힘겹게 뒤를 따랐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천천히 와. 강수가 뒤돌아 말했습니다. 배거리는 잠시 멈춰 섰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개의 눈빛이 흐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개를 15년간 키웠습니다. 강수보다 배거리를 더 아꼈습니다. 유언에도 배거리를 부탁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강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보다 개가 더 소중했나?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수는 아버지와 10년 넘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가업을 이으라 했습니다. 강수는 자신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인생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종훈, 검은 돌에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강수는 무표정하게 섰습니다. 배거리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꼬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잘 계세요. 강수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강수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거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묘비 뒤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코를 땅에 대고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배거라. 강수가 불렀습니다. 배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컹, 컹컹. 격렬한 소리였습니다. 배거리는 묘비 뒤쪽 흙을 향해 짖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섞인 듯 했습니다. 야, 배거라. 강수가 다가갔습니다. 배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서거, 서거. 발톱이 단단한 흙을 긁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미쳤어. 죽은 사람 묘를 왜 파? 강수는 배거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개는 피했습니다. 더 빠르게 땅을 팠습니다. 발톱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거라, 그만해. 강수가 소리쳤습니다. 배거리는 짖으며 파헤쳤습니다. 흙이 튀었습니다. 개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배거리는 10년 넘게 온순한 개였습니다. 짖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만 따랐습니다. 그런 개가 지금 미친 듯 짖고 있었습니다.
강수는 강제로 배거리를 붙잡았습니다. 걔는 몸부림쳤습니다. 계속 그곳을 향해 짖었습니다. 됐어. 그만. 강수는 배거리를 안고 묘지를 내려갔습니다. 걔는 뒤를 돌아보며 낑낑거렸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강수는 배거리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걔는 창문을 보며 짖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강수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묘비 뒤편에 흙이 떠올랐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걔가 늙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배거리는 뒷좌석에서 낑낑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걔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강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묘지를 떠났습니다. 100미러에 비친 묘지가 멀어졌습니다. 강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배거리가 파던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강수가 외면해온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걔는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렸습니다. 가끔 짧게 짖었습니다.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조용히 해, 배거라. 강수가 말했습니다. 배거리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다시 문을 향해 낑낑거렸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강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묘지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배거리가 파던 그곳, 피 흘리던 발톱, 필사적인 눈빛, 대체 뭐가 있는 거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문득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싸웠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그 땅 팔아요. 개발업자가 좋은 가격 부른다니까요. 23세 강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종우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 된다. 왜요? 묘지 관리 일 그만두시고 편하게 사시라고요.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무슨 미신이라도 믿으세요. 요즘 시대. 강수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묘지 관리인으로 살았습니다. 작은 월급으로 강수를 키웠습니다. 그 땅만 팔면 여생을 편히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넌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뭘 몰라요? 그 땅엔 팔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요? 강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건드리지는 마라. 그날 밤 강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다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소파에 기댔습니다.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묘지는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땅을 지켰습니다.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장례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오래된 책장이 보였습니다. 낡은 일기장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강수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일기는 30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강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대부분 묘지 관리 일상이었습니다. 날씨, 잡초 제거, 방문객 수. 그러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건 속죄하기 위해서다. 강수는 멈췄습니다. 속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다.
나는 평생 이 땅을 지킬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애매한 문장들 뿐이었습니다. 강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숨긴 거지? 배거리가 현관에서 다시 낑낑거렸습니다. 강수는 걔를 바라봤습니다. 넌 알고 있는 거야? 배거리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수는 차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삽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도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것이었습니다. 배거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침착했습니다. 강수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묘지로 향했습니다. 이건 호기심이 아니야. 강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거야. 10년간 외면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강수는 삽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배거리가 앞서 걸었습니다. 걔는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이종훈. 강수는 묘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배거리가 파던 곳이었습니다. 흙이 조금 패여 있었습니다. 여기야? 강수가 물었습니다. 배거리가 짖었습니다. 한 번만, 짧게. 강수는 삽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팠습니다. 푹. 삽이 흙에 박혔습니다. 단단했습니다. 강수는 힘을 주었습니다. 흙을 퍼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삽질이 계속되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삽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30cm쯤 파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캥. 삽에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수는 멈췄습니다. 삽 끝이 무언가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흙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강수는 천천히 주변 흙을 걷어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털었습니다. 무언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금속이었습니다. 직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배거리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낑낑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수는 상자를 응시했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게 이거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강수는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내용물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수는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배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넌 알고 있었구나. 개가 낑낑거렸습니다. 강수는 묘비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강수는 상자를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배거리가 따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숨긴 것, 그것이 무엇이든. 집으로 돌아온 강수는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철제함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녹이 가득했습니다. 자물쇠는 오래되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배거리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강수는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자물쇠 틈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깍. 자물쇠가 떨어졌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 오래된 경첩이 소리를 냈습니다. 상자 안이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비닐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겨 있었습니다. 강수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서. 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묘지 인근 토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당사자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억 원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의 신탁 계약서.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달랐습니다. 불법 거래였습니다. 강수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묘지 인근 땅이었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박철용. 강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존경받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속 박철용은 달랐습니다. 불법 토지 거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명의를 위장했습니다. 강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알고 있었어. 10년 전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넌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땅 아래 묻힌 증거를, 박철용의 범죄를. 그래서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평생 묘지를 지켰습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0년간 오해했습니다. 고집 센 노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았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배걸이가 낑낑거렸습니다. 강수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아버지가 뭘 지키려 했는지. 배걸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강수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박철용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지역 유지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강수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 같았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묘지에서 뭘 파냈더군요. 강수는 굳었습니다. 누구냐고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묻으시죠. 없었던 일로 하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충고입니다. 아버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면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수는 핸드폰을 쥔 채 멈춰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누가 보고 있었어? 창문을 봤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를 위협한 거야?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혼자서 진실을 지켰습니다. 이제 강수 차례였습니다. 강수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배걸이를 봤습니다. 가자. 개가 일어났습니다. 강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묘지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강수는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배거리와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묘비 앞에 섰습니다. 고 이종훈,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강수가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왜 말씀 안 하셨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둘 순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는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 있었습니다. 박철용이었습니다. 강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철용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그걸 왜 파냈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강수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봉투가 안에 있었습니다. 배거리가 박철용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걔를 조용히 시켜. 박철용이 말했습니다.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박철용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 봉투 내게 주게. 싫습니다. 강수가 말했습니다. 박철용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자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가? 무슨 뜻이죠? 그분은 현명했어. 평생 입 다물고 살았지. 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게 아버지를 위협한 겁니까? 박철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강수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가방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못 드립니다. 생각 좀 해보게. 자네 인생이 아깝지 않나? 이미 생각했습니다.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철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후회할 걸세.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배거리가 다가와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강수는 걔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아버지가 남긴 진실,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박철용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여유롭게. 강수는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박철용이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현명한 분이었어. 알면서도 침묵했지. 남자가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겁이 많아서. 아니야. 박철용이 강수를 봤습니다. 자네를 지키려고 그랬어. 가족을 위해서였지. 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알았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박철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서류를 세상에 내놓으면 자네가 이긴다고 생각하나? 난 변호사가 수십 명이야. 증거를 무력화할 방법은 많아.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되지?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직장에서 소문날 거야.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평범한 삶은 끝나지. 강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처럼 조용히 살게.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야. 박철용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를 주게. 자네 인생을 지켜. 강수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것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왜 숨겼을까? 10년 전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땅은 건드리면 안 된다. 넌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 강수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하지만 따라 살 용기는 없었습니다. 평생 침묵하며 사는 것. 그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하지? 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철용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남자가 봉투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배걸이가 움직였습니다. 걔가 박철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자와 강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으르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개를 치워. 박철용이 말했습니다. 짜증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배걸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강수는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배걸이의 눈이 강수를 향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이걸 지켜라.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강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비겁해서 침묵한 게 아니었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버텼습니다. 위협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강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철용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고 침묵하셨어요. 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전 달라요. 지킬 사람도 없고 잃을 것도 별로 없어요. 박철용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제 몫입니다. 강수가 봉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합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따라 살지는 않겠습니다. 후회할 거야. 후회하더라도 제 선택입니다. 강수는 돌아섰습니다. 가자, 배걸아. 배걸이가 따라왔습니다. 꼬리를 들었습니다. 박철용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강수!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거래별로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배걸이는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강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수신자 지역 검찰청 민원실, 제목 토지 불법 거래 관련 제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보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무거운 짐을 진 모습. 강수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고 이종훈의 아들 이강수입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온 자료를 제출합니다.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서류를 스캔했습니다.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립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강수는 심호흡했습니다. 아버지, 잘하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건 강수의 선택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휙, 이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송 완료. 강수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배걸이가 일어났습니다. 강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수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했어. 배걸아. 배걸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날들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진실,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강수는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아버지, 강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어받았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백월이도 그의 곁에서 편히 잠들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백월이의 충성, 그것이 함께였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박철용이 구속되었습니다. 뉴스가 연일 보도했습니다. 25년 전 불법 토지거래, 비자금 조성, 명예위장, 모든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지역은 술렁였습니다. 강수는 조용히 지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백월이를 산책시켰습니다. 몇 번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강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아버지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강수를 용기 있다고 했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빚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진 빚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외면한 것, 이해하지 않은 것, 이제 조금은 갚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강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백월이를 조수석에 태웠습니다. 가자. 백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걔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묘지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하늘이 높았습니다. 산을 올랐습니다. 백월이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었습니다. 힘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꼬리는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묘비가 보였습니다. 고 이종훈. 강수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달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강수가 말했습니다.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절했습니다. 이번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제야 이해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왜 침묵하셨는지, 왜 저한테 말 안 하셨는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신 거예요. 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했어요. 아버지, 10년 동안 외면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월이가 다가왔습니다. 강수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강수는 걔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월아. 내가 알려줘서. 백월이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땅을 파지 않았습니다. 짖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강수도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 강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실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죠. 하지만 침묵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묵으로 저를 지켰어요. 전 말로 아버지를 지켰고요. 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죠. 우린 서로를 지킨 거예요. 백월이가 낑낑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강수는 걔를 안았습니다. 넌 잘했어. 백월아. 아버지가 분명 고마워하실 거야. 백월이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강수는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쓸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자주 올게요. 아버지? 이번엔 약속이었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강수는 배거리와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배고라. 강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지? 배거리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강수는 웃었습니다. 차에 도착했습니다. 배거리를 태웠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묘지가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땅속에 묻혔던 진실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이해받았습니다. 아들의 용기는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배거리가 있었습니다. 말 못하는 개 한 마리.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던 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게, 강수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거리는 창밖을 봤습니다. 편안하게. 이제 더 이상 땅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밀은 없었습니다. 오직 기억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침묵과 용기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 몇 주 후, 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작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역 토지 불법 거래 사건 종결, 관련자 전원 처벌. 강수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배거리는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강수는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배고라.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강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모든 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유언도 없었습니다. 편지도 없었습니다. 다만 땅속에 묻힌 진실 하나,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개 한 마리.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침묵은 이해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은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엔 말 못하는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미친 듯 짖던 개, 필사적으로 땅을 파던 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개, 배거리, 아버지가 사랑한 개, 아들을 깨운 개, 진실을 지킨 개, 그 개는 이제 조용합니다. 더 이상 땅을 파지 않습니다. 할 일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이해하기까지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